일본이 중국 어선을 납포했다가 다시 석방을 한 이후에 중국과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중국 어선들이 2000여 척이나 되는 초대 규모로 때를 지어서 일본 해역에 출몰하면서 일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에 일본과 중국 간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군사적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이트함스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니케이아시아는 지난 19일 최근 몇 달 동안 최대 2,000척에 달하는 중국 어선들이 동중국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에 두 차례 집결하면서 이 지역에서 베이징의 해양 및 해안경비 활동으로 인해 도쿄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해당 선박들은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그러니까 EEZ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일본 중국 중간선 부근에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 25일경 발생했으며 약 2,000척의 선박이 남북으로 470km, 동서로 230km에 걸쳐서 역L자형 대형을 이루었으며 두 번째 사건은 1월 11일경 발생했는데 약 1,300여 척의 선박이 남북으로 370km에 걸쳐 있는 경계선을 따라 모여들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니케이아시아는 이어서 자동 식별 시스템 그러니까 AIS 데이터와 위성 이미지를 이용해 해당 편대를 분석했더니 선박들의 AIS 데이터 분석 결과 두 편대 모두 동경 약 125도 부근에 위치했으며 24시간 이상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에 관찰된 선박 편대는 2016년 일본형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중국명으로는 나우이다오라고 그러죠. 이 센카쿠 열도 인근에 200에서 300척의 중국 선박이 집결했던 사건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눈여겨볼 건 이번 사건이 일본과 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여기 대해서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베이징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 공격은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에 일본에 대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중국 해상 민병대를 동원하기 위해 이 지역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11일 정오 직전에 촬영되었던 두 번째 편대 유성 이미지를 보면 보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 줬습니다. 일부 선박은 500m도 채 안 되는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사사키 교수는 해류에 휩쓸려서 이동할 위험을 고려한다면 그 거리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리공간 분석 회사인 인제니스페이스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제이슨 왕은 중국 해상민병대 선박의 핵심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전 세계 해상 운송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1열도 전체에 걸쳐 해상 운송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니케이아시아는 일부 어선 선원들은 해상 민병대로서 중국 정부 및 군사활동과 협력하여 직접적인 군사력 사용에는 미치지 않는 회색지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들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관여해 왔다라고 짚었습니다. 니케이아시아는 최근 포착된 많은 어선들은 중국 최대 어업 중심지 중 하나인 저장성에서 출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12월 저장성 정우산시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중앙정부의 새로운 5개년 계획에 따라 군민 융합 및 국가방위력 동원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규슈대학의 마소 교수는 이번 동원은 중국의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음 단계 훈련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몇 년간 동중국해에서 해상 민병대 활동이 일상화되었지만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니케이아시아는 중국 해양경비대와 군대는 동중국해 일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1일 해양경찰은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의 순찰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해양경찰에 준군사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 제정 5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중국의 해양경찰 함정은 2025년 센카쿠 열도 인접 해역에서 357일 동안 순찰 활동을 벌여서 연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면서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도 작전 범위를 넓혀서 오키나와 본섬 동쪽 해역까지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의 해상 민병대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이 집중적인 조명을 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021년 4월 6일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기정사실로 하기 위해 해군력과 해경을 증강하는 것에 추가하여 대규모 어선으로 구성된 해상민병대를 증강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 CNN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지배력을 확대하는데 군 지휘를 받는 해상민병대가 핵심 역할을 한다는 의혹이 짙다고 보도하면서 중국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해양민병대 존재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해양민병대는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3개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레트리 제도, 중국명으로 난사군도라고 그러죠. 그 스프레트리 제도의 윗선 암초에 수시로 출몰하면서 필리핀 등의 다른 국가들을 겁주기도 하고 아예 다른 나라 어선이나 군함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해군 참모대학 앤드류 에릭슨 교수는 해상민병대가 국가가 통제하는 무력 집단으로 군 지휘체계 아래 운영되고 국가가 뒷받침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이 해양민병대와 18만 7천 척 이상인 중국 어선단이 통합 운영된다라고 CNN에 설명을 했습니다. CNN은 해상민병대는 중국 해군에 의해 교육과 훈련을 받아 군인과 같이 보험급 지급, 해상보험 및 연금 지원 등의 정부 혜택을 받는 준해군이라면서 특히 중국군 병력 감축으로 발생한 퇴역 군인들이 대거 투입되었으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 미국 국방부 보고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기 전에 병력 투입 사실을 숨기고자 녹색 옷을 입혀서 신분을 숨긴 무력 집단을 투입했는데 이들을 리튼 그린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이와 유사하게 해군과 유사한 푸른색 군복을 착용시켜서 어부로 유장하고 어선의 유성 항법 장비와 유성 통신 장비를 탑재한 리틀 블루맨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투입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련해 미군 태평양 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을 지낸 칼 슈스터는 해양민병대는 자동화기를 싣고 다니며 선체를 강화해 근접 시에 매우 위협적이라면서 최고 속력도 18에서 22노트, 그러니까 시속으로 치자면 한 33에서 41km로 대부분 어선보다 빠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이들 해양민병대는 민간인으로 유장을 했지만 사실상 준군사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거죠. 중국 해상민병대는 평소 어업을 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주 목적은 어로 활동이 아니라 주변 미 해군 및 경쟁국 함정 이동을 수시로 수집해서 해당 어업국에 보고를 하고 위기 또는 긴급 시에는 지방정구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분쟁 해역에 투입돼서 미 해군과 아세안 국가 함정의 해양조사 및 경비활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지난 2009년 미 해군 임페커블 해양조사함이 남중국해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할 때 이들은 함수 대 함수의 충돌로 저지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해상민병대가 중국의 군을 개입시키지 않고 분쟁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S 산하의 아시아해양투명성연구소 그레그 폴링 박사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해경에 이어서 대규모 어선으로 구성된 해상민병대를 분쟁 해역에 상주시키는 전략은 일종의 회색지대 전략이자 3전 중 하나인 법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어선이 상주함으로써 마치 중국의 국가 해양주권과 국가 관할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른 해양 영유권 주장 국가 어선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와 관련 CNN은 해양민병대 핵심 전술로 인해 전술을 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윗선리프에도 필리핀 당국이 관찰한 바로는 무려 220여 척의 해상민병대 소속 선박들이 아예 일렬로 줄을 메고 정박해 있을 정도로 무리를 지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일본 해역에 무려 2천여 척이 몰려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데릭 그로스먼 랜드연구소 국방분석가는 어선대로 적국을 압도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한 전형적인 회색지대 작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상민병대가 중국 당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유상을 차지하는지는 시진핑 주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13년 4월 하이난성 예하에
탐먼 해상 민병대 어선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 정상도 어선단의 군사작전 투입을 격려한 경우는 없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해상 민병대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와이턴의 국제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